우선 특허의 구조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 텐데요. 특허나 실용신앙이나 뭐 그 구성은 뭐 큰 차이는 없으니까 상관은 없습니다. 이 문서는 제가 추후에 회피 설계할 때 활용을 하려고 미리 하나 찾아놨고요. 내용을 한번 보시죠. 실용신안 이제 등록된 실용신안이고 실용신안 등록된 번호는 이렇게 돼 있고요. 그 다음에 날짜들 나와 있고 이 실용신앙 관련해서 관련된 정보들이 모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. 쭉 있고요. 이제 고안의 명칭, 모바일 기기용 케이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실용신앙은 고안이라고 얘기를 하고 특허 같은 경우는 이제 발명의 명칭이라고 이게 좀 바뀌는 부분은 있는데 큰 차이는 없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요약서에서 이제 이 전체 실용신앙 문서에 이제 요약 내용을 이제 표시를 기술을 해놓은 거고요. 이제 대표도 나와 있고 이제 실제로 보면은 기존에 그 프로그램에서 설명드렸던 그 내용하고는 좀 다른데 구성이 좀 순서가 좀 많이 바뀌었죠. 그런데 이제 실제로 제공되는 소프트웨어는 그대로 제공되는 것이고 그렇게 문서를 작성해서 특허청에 이제 제출을 하면 이런 식으로 이제 순서가 바뀌어서 이제 요즘에는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대표도는 어떤 걸 쓸 것인가 이제 선택해서 대표도 집어넣고요. 그다음에 뭐 특허 분류 이런 것들은 이제 큰 의미 없고 쭉 보면 이제 그다음에 이제 명세서가 나오게 되고 그다음에 특허에서 가장 중요한 이제 청구항, 청구범위 이제 청구항들이 쭉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청구항이 총 7개인데 그 중에 하나가 삭제가 되고 나머지 이제 청구항 6항으로 되어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. 청구항 1항이 있고 청구항 2항이 있는데 청구항 2항은 뭐 제 1항에 있어서 이 글자들이 상당히 중요하게 봐야 될 그 문자들이고요. 전부 다 제 1항에 있어서인데 여기서 보면 제 6항에 있어서라고 되어 있는 경우도 이런 식으로 있을 수가 있습니다. 여기서 보면 이제 그 청구항 1항 같은 경우는 어디에 있어서가 없죠. 이런 경우는 이제 독립항이라고 하고 나머지는 제 1항에 있어서와 같이 이런 사족이 붙으면 이제 청구항 2항은 이제 종속항이 되는 거죠. 종속항. 특허에서는 독립항 하나에 종속항이 이제 실용신안에서는 독립항 하나에 종속항이 이제 여러 개가 따라 붙게 돼 있고 특히나 특허에선 조금 이건 이제 실용신안인데 특허에선 좀 다른 게 뭐냐면 그 방법 및 장치라는 부분으로 들어가면 방법에서도 그 독립항을 하나 가질 수 있고 장치에서도 독립항을 하나를 가질 수 있고 이 두 개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좀 차이점은 좀 있습니다. 쭉 내려가 보면 이제 이 고안의 설명 즉 이건 이제 발명의 설명 특허로 가면 발명의 설명이 되겠죠. 이제 기술 분야 이제 배경 기술 쭉 나열을 하고 뭐 선행 기술 조사는 기존에 있었던 그런 기술들이 있는가에 대한 부분이고 이건 뭐 특별히 중요하진 않습니다. 그 다음에 고안의 내용 해결하려고 하는 과제와 그 과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수단 어떤 식으로 어떤 수단을 이용해서 그 과제를 해결할 것인가 라는 부분들이 들어가겠는데 여기는 대체적으로 이제 청구항들을 많이 집어넣습니다. 그 다음에 그 고안의 효과는 목적과 같아야 되겠죠. 위에 해결하려고 하는 과제 이 그 고안을 해낸 목적이 여기에 있고 그 목적을 이 수단을 통해서 과제 해결의 수단을 통해서 달성을 해서 어떤 효과를 발생을 시켜서 뭐 그 결과를 보았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. 그다음에 도면에 간단한 설명을 보면 이제 도면들이 쭉 예시가 되면 이제 도면들은 어떤 것이다라고 쭉 설명을 해놓은 게 되는데 여기서는 총 도면이 9개가 있는 걸 알 수가 있죠. 그다음에 그 고안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 이 내용에서 보면 이제 실제로 그 도면을 참조를 해가면서 어떤 식으로 동작을 하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하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. 쭉 설명을 하고 쭉 내려오면 이제 부호 그 도면에 들어가 있는 부호들 명칭을 설명을 해놔야 이제 그 이 명칭을 불러다가 그
여기 작성을 하겠죠. 이런 식으로 한 쌍의 손잡이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겠죠. 그 다음에 도면을 보면 이제 도면을 그려서 이렇게 올려놓는데 추가를 하는데, 도면 같은 경우는 꼭 캐드나 카티아 뭐 이런 전용 프로그램을 쓸 필요는 없고 손으로 연필로 해서 손으로 습작해서 그려도 상관은 없습니다. 설명만 되면 되거든요. 쭉 이어지고 다수개 이런 식으로 도면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됩니다. 도면이 9번까지 했었죠. 9번까지 해서 그 도면을 그려서 거기에다 명칭 그 부호를 부착을 해두고 번호를 부착해서 그 번호를 불러다가 거기다 그 명칭을 부여를 하고 그 명칭을 가지고 문서를 작성하게 됩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